안녕하세요. H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오늘은 온라인상에서 한참 핫한 이슈가 있는 듯해요. 필러를 맞으면 안 된다, 된다, 어쩌다 저쩌다 얘기들이 많아서 블로그에 질문 주시는 분들도 많고 실제 진료실에서 문의 주시는 분도 많은데 다른 피부과 선생님들도 여러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조금 논란이 좀 정리되는 듯한데요. 조금은 좀 성형외과 의사로서 또 뼈 수술을 하는 입장에서 그 영상에서 다뤄졌던 내용을 조금은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됐던 그 턱 끝에 필러 맞았을 때 뼈가 침식이 일어난다 라는 영상에서 등장했던 논문의 이제 사진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침식이 일어났다, 이제 이런 주장인 듯 합니다. 물론 이게 100% 옳다 그르다를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 환자가 지금 이 논문에 등장했던 환자의 필러를 맞기 전 CT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 모든 그 논리 전개는 추측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술 전, 그러니까 필러를 턱 끝에 주입받기 전에 뼈 사진이 어땠는데 맞고 나서 시간 지나서 보니까 이렇게 함몰이 생겼다. 그럼 뼈 이로전이라고 침식이라고 또는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조금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좀 해부학적 공부를 조금은 해볼 텐데요. 턱에는 워낙에 좌우 턱뼈가 따로 자라서 이 중간 부위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심피시스라고 하는데요. 또 그 심피시스라고 하는 부위에는 또 뼈가 약간 돌출되게 되죠. 그 다음에 멘탈리스 머슬이 붙는 부분에는 이렇게 튜버클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튜버클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뼈가 돌출된 이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뼈가 붙은 부분에 멘탈리스 머슬의 볼륨이 있는 부분에 여기가 살짝 꺼지게 되는데 여기는 멘탈리스 포사 또는 포사 멘탈리스라고 불리는 약간 함몰된 뼈 부위가 존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사진에서 논문에서 이제 인용된 사진을 보면은 여기가 조금 과하게 들어간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많은 수술 환자들 보면서 필러 안 맞은 환자에서도 이렇게 좀 기이할 정도로 많이 들어간 분들 간혹 관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절대적으로 필러 때문에 뼈가 침식이 왔다라고 판단하시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물론 가능성은 있겠지만 가능성 굉장히 저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진은 3D 이미지로 해부학을 공부하는 이제 3DS 메디칼이라는 이제 어떤 회사에서 만든 이제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이미지인데요. 여기도 보시면 심피시스 부분에 멘탈리스 튜버클이 이렇게 쭉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포사 멘탈리스라고 불리는 약간 함몰된 부위가 관찰이 되죠. 그럼 이 사람도 필러 맞았냐는 거죠. 아니거든요. 이 컴퓨터상에서 보여주는 이런 모델링 데이터에서도 일반적으로 이런 모습이 남자에서 많이 관찰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오히려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또 혹시나 또 다른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이제 수술했던 환자들, 수술 상담 오셨던 환자분들 CT 중에 다 뒤질 수는 없어서 그냥 좀 뒤져본 사진인데요. 이렇게 좌우측이 다르게 이렇게 함몰이 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이분은 필러 맞으신 분은 아닙니다. 또 인터넷 구글링 통해서 보이는 사진 중에서 캡처를 했는데 이 부분 보시면 이렇게 멘탈 튜버클이라고 해서 좀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포사 멘탈리스라서 이렇게 오목하게 꺼진 부분이 있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서도 확인이 되고요. 이런 분들이 필러 맞아서 여기가 꺼져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뼈 침식이냐 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유는 필러 때문에 이렇게 생긴다, 압력에 의해서 생긴다 라고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뼈 침식, 그러니까 뼈가 함몰되는 증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여러 번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이래요. 뼈에 어떤 압력이 지속적으로 가해질 때 압력에 의한 뼈의 함몰 현상을 뼈 이로전이라고 하고요. 침식이라고 하고요. 이때 압력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의 크기이기 때문에 면적이 클수록 힘의 크기가 줄어들고요. 면적이 작을수록 힘의 크기가 늘어나죠. 다시 말하면 힘의 크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함몰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결국은 접촉 면적이 많아질수록 압력은 감소하게 된다라는 어떤 이론적인, 이건 물리학적인 거니까요. 이런 이론적인 배경을 가지고요. 실제 임상에서는 뼈 침식을 유발하는 요인은 재료의 경도, 단단한 정도가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요. 또 삽입된 보형물의 크기,
그러니까 크기에 비례해서 압력이 증가합니다. 특히 이 크기는 압력의 평행한 방향, 수직 방향이 아니고요. 다시 말하면은 턱보형물 예를 들면은 높이가 높아질수록 압력이 증가하게 되죠. 왜냐하면 연부 조직이 더 많이 누를 테니까요. 또 하나는 이제 뼈와 맞닿는 보형물의 접촉 면적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3차원적 구조와 뼈의 보형물의 구조적 적합성이 이제 뼈 침식 유발하는 어떤 요인이 되겠죠. 그러면 이 이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필러를 한번 이제 대비를 해볼게요. 경도. 필러는 굉장히 무르죠. 그래서 별로 많이 유발할 것 같지 않습니다. 또 보형물의 크기. 필러를 아무리 많이 넣어도 뭐 턱에 뭐 한 4cc 막 3cc 이렇게 넣진 않잖아요. 보통 보형물 사이즈가 보통 3, 4cc 정도 볼륨이 되니까 그것만큼 필러를 턱에 넣는 분들은 거의 없죠. 그래서 많이 넣어야 한 3cc, 4cc 정도 넣는 듯한데 이것 가지고 그럴까?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좀 있고요. 그 다음에 3차원 구조는 필러는 무르기 때문에 뼈를 어느 한 부위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누르지는 않죠. 뼈 위에 직접 주사한다 해도 그게 퍼지고 둥글둥글하고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뼈 침식을 그렇게 유발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전 그 포스팅에서 이 뼈 침식 유발 요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때 한 가지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염증이에요.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염증하고 감염하고 좀 헷갈리시는데요. 인플라메이션이라고 영어로 표현되는 염증은 정상적인 상처 회복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염증은 나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염증은 모든 이물질이 들어오거나 수술적 조작이 이루어졌을 때 상처가 낫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염증 반응이에요. 그 다음에 이 염증이 아니고 균이 들어가서 감염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게 인펙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한국말로는 염증이 영어로는 인플라메이션하고 인펙션하고 구분이 되지만 한국말로는 염증이 감염, 인펙션하고 혼돈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염증이다 그러면 막 고름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를 좀 이번에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필러 때문에 과연 그 논문에서 나온 것처럼 여기가 이렇게 꺼졌을까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설사 만약에 이렇게 됐다, 뭐 필러 때문에 이랬다 그러면은 어떤 필러의 물성 때문이 아니라 여러 필러를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뭐 맞는 과정에서 염증이 생기지 않았나, 인플라메이션, 이게 인펙션으로 어느 정도 갔다가 뼈가 상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압력 때문에 생기는 게 뼈 침식이기 때문에 필러로 인한 압력이 이 정도로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약순물로 바위가 뚫린다는 어떤 그런 말 있잖아요. 작은 압력이라도 지속적으로 가해진다면 뼈의 변형은 분명히 오죠. 하지만 약순물로 바위를 뚫는다라는 그런 내용은 뭐 1000년, 만년 이런 단위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필러 맞아서 몇 년 안에 이렇게 필러 때문에 뼈 침식이 온다? 그럼 물리적으로는 좀 힘들고, 그러면은 어떤 화학적인 반응이 있어야 될 텐데 그 화학적인 반응은 주로는 염증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인플라메이션이 아니라 염증이 있고 난 후에 뭐 이렇게 변형이 왔다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고요. 단순히 필러 때문에 뼈가 이렇게 함몰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턱 끝에 필러를 맞는 이유가 이 턱이 무턱인 경우에 짧아서 넣는 경우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넣진 않아요. 보통 요 밑에 쪽에다 넣게 되죠. 아래쪽에 넣거나 그러지 요 위쪽에 치아뿌리 밑에 여기다가 필러를 넣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이거는 조금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리고 이제 인터넷상에서 그 글이 논란이 되고 또 이제 여러 이제 피부과 선생님들이나 다른 의사 선생님들의 반박 동영상이 있는 걸 보면서 느낀 건데요. 의학을 단답식으로 접근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의학은 통계예요. 의학은 기본적으로 통계고 그 가능성을 확률로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의학을 말하면서 절대 100% 이렇게 말한다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해요. 물론 그런 경우가 간혹 드물게 있지만 절대 100%를 말하는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가려서 들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의사들끼리도 논의를 할 때 누구 말이 100%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 안 하거든요. 그리고 논문을 자세히 다 살펴보시면
그 여지를 항상 남겨놔요. 뭐 한계가 있다, 뭐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여지를 남겨두는 이유가 100%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반인들에게 소개되는 뭐 유튜브나 블로그 글이나 이런 것들은 환자들 자신이 벌써 OX 답을 찾기 때문에 조금 더 자극적으로 쓰려고, 좀 확정적으로 쓰려고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거나 또는 일반인들 대화에서 뭐는 뭐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필러가 그렇게 위험하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세상 편안한 게 필러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뭐 그 효과나 또는 뭐 지속기간 뭐 여러 문제점에 있어서는 알고는 계셔야겠죠. 그래서 이번 그 필러 논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조금은 과하게 표현되거나 조금은 또는 치우친 편향된 정보를 너무 과대 해석하는 그런 거는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의학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단답식 접근보다는 좀 원리를 이해하는 방향, 그 원리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럴 때는 상식으로 접근하세요. 그러면 주변에 필러 맞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턱에 다 그렇게 뼈가 침식이 돼서 오면 그게 논문으로 나오지 안 나왔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이 논문에서 보여준 건 물론 좀 특이한 경우기는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사실 수술하면서 이런 턱 많이 보거든요. 필러 안 맞은 분들한테도 이런 턱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꼭 필러 때문에 뼈 침식이 온 거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그걸 확실하게 그렇게 주장하려면 필러 맞기 전 CT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 CT의 이 단면을 잘라서 보면요, 이 주변하고 뼈 두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피질골이 얇아졌는지 안 얇아졌는지를 확인하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최근 논문들이 뭐 다들 주장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논문을 위한 논문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얼마 전 일본에서 노벨상을 받으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지금 나오는 논문의 90%는 쓰레기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사실 임상 쪽에서 또 여러 의학적인 논문을 접하면서 그 논문들을 좀 가려보게 되는 경향이 점점 생기더라고요. 왜냐면 결과를, 답을 정해놓고 그 논문을 그 내용에 짜맞히는 그런 경우의 논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여러분들이, 일반인들이 이런 정보를 접할 때 너무 단답식으로 확정적인 식으로 이제 결론을 도출하려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지양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이번 기회에 여러 의사 선생님들의 의견을 통해서 필러에 대해서 조금은 공부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 포스팅 작성했습니다. 뼈 침식에 대해서 또는 필러에 의한 턱끝 뼈 침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